즉 해군, 공군 할 것 없이 핵심 사업을 미군이 다 통제함으로써 이 많은 돈을 쓰고도 캐나다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팩트남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타와 시티즌의 25년 3월 10일 며칠 전 기사입니다. 제목이요, 한국이 미국과 관계가 악화 중인 캐나다에 잠수함을 팔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대한민국 대표단이 며칠 전에 캐나다에 방문을 했습니다. 3월 5일부터 6일 동안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방산업체와 정부 관계자가 한 12명 정도 구성이 돼서 말씀드린 5일, 6일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의 목적은 자주포와 훈련기, 그리고 로켓 발사기, 잠수함 등을 제안하기 위해서였는데요. 해당 방문을 통해서 캐나다의 산업적인 혜택과 안정적인 공급망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왔다고 합니다. 기사에서 해당 내용을 전하면서 대한민국 방산 장비의 특징을 다시 한번 부각을 시켜줍니다. 하나오션의 스티브입니다. 스티비 아닙니다. 스티브입니다. 하나오션의 스티브 부사장이 이분이 전 예비역 해군 장교라고 하더라고요. 오타와 시티즌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계약이 체결되면 잠수함을 6년 내 인도가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빠른 납기 일정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합니다. 기사에서 유럽 국가를 언급을 하는데요. 유럽 국가 일부가 미국 장비를 구매했을 때 트러블이 있잖아요. 늦거나 뭔가 갑질을 당하거나 이런 트러블을 피하기 위해서 효율적이면서도 신속한 대한민국 무기를 도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서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두 국가에서 현지 생산 라인 구축 이런 내용 나오죠. 그런 내용들을 장점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 라인까지 구축을 하게 되면 또 본국에 대한 일자리 창출도 늘리게 되고, 이런 점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로이터 기사를 인용하면서 대한민국 장비들이 나토의 표준 호환 가능성이 있다라는 장점을 또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그 스티브 부사장의 이야기를 더 전하는데요. 뭐라고? 자, 한국이 미국 장비에 의존해 왔지만 지금은 미국이 지속적으로 가격을 상승하는 이런 갑질에 반발을 해서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했다라며 대한민국 독자 기술 개발에 대한 이력을 나이스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오션 부사장이니까 돈 많이 받으시겠죠. 그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장비의 그런 특징 중에서도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자, 그리고 바로 이제 캐나다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캐나다가 지금까지 너무 미국 장비에 의존해 왔다는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보면요. 지금 미국이랑 캐나다가 관세전쟁이네 뭐네 하면서 전력을 끊고 캐나다를 마지막 주로 편입을 하네 이런 말 막 나오잖아요. 즉 칼 안 든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캐나다는 미국 장비에 의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례로 25조 원 규모의 F-35 도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F-35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전적으로 미국이 통제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25조 어마어마한 금액을 써가면서 장비를 구매해도 마음대로 지금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대한민국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CSC 사업이라고 캐나다의 할리팩스급 프리킷 이 대체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프리킷보다는 좀 크고 디스토리어 정도 되는데, 아무튼 이 사업 또한 105조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CSC 프로그램 역시 핵심 시스템이 미국의 통제 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나 또는 부품 공급을 모조리 다 미국한테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해군, 공군 할 것 없이 핵심 사업을 미군이 다 통제함으로써 이 많은 돈을 쓰고도 캐나다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지금 관세 전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진짜 전쟁은 할 수 없는데 입으로만 싸우고 있으니까.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캐나다 내부에도 지금 갈등이 엄청 심각합니다. 내용 보면요. 예전부터 캐나다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미국 기술 진짜 계속 의존하면 안 된다 경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캐나다 정부 아닙니다. 정부입니다. 그런데 캐나다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미국 장비를 사고 있어요. 이 자유당이거든요. 물론 이런 군사 장비 도입은 관세 전쟁이 일어나기 전, 즉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의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미국 의회에서 캐나다 군사비 지출이 너무 작다 계속 갈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갈굼이 싫어서 계속 돈을 쓰긴 했어요. 미국 장비를 구매를 하면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23년에 39조 원의 군사 장비를 구매했어요. 이 중에
동안에 약 10조 원을 보잉의 항공통제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즉 미국 의회에 그런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이런 장비들을 계속 도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관세 전쟁이 일어나니까 계속 미국에만 의존해왔던 이런 캐나다의 현재 상황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 정치계, 그 다음에 뭐 군계 얘기가 계속 나와요. 자, 먼저 전 군 수뇌부와 이제 사업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사에서는 이름이 명확하게 언급되었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야, 캐나다와 미국은 통화도 통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국경 뭐 이민 정책 할 것 없어. 다 통합을 해. 라고 제안을 공개적으로 이제 합니다. 미친 거죠, 지금. 참 이런 걸 보면 어딜 가든 참 이 반대를 위한 반대 세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관세 전쟁 중에도 캐나다에서는 이렇게 미국을 지지하는 또 부류가 있고요. 자, 그러나 반대로 캐나다 해군 전직 부참모장 마크 노먼 같은 사람은요. 야, 캐나다가 지금 미국이 자국을 파괴하도록 방관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이전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미국과의 외교 그리고 군사관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저렇게 공격을 하면 우리는 필요하다면 석유, 그 다음에 그 전력, 전기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핵심 물자 공급을 차단하는 조치 등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지금 뭐 미국 트럼프 때문에 나라가 뭔가 좀 나뉜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사 하나로 그렇게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시고 또 궁금하시면 다른 매체들 내용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저는 딱 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어요. 뭐냐? 우리 시청자분들은 뭘 느끼십니까? 아마 제 생각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 한마디. 당장 힘들어도 우리 기술, 기업, 인재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지금 우리 돈으로 남의 사업을 받아와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절대 동맹이라는 미국과 캐나다조차도 이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요?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으라는 법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해외 장비에 의존하지 말고 지금은 힘들더라도 우리 장비들에 투자해야 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주말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